2025년 12월까지 공개했던 영상들, 주 이야기는 바로 국산 고급 저속버스 디젤이나 CNG 모델이 현대자동차 그룹에서만 나오고 있으며 사실상 한 곳으로만 집중되면서 더욱더 많아진 주문 물량을 감당해야만 하고 출고 대기 기간은 예전보다 길어졌습니다. 수입산 버스를 들여서 운행하는 방안도 있죠.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규격을 내놓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 전세버스 회사가 체리 완다 디젤 모델을 들여서 운행하는 것처럼, 또는 2층 버스의 사례나 저상버스의 사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수입산 버스를 운행하면서 웬만한 모델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큰 문제 없이 운행했다면 모를까, 어디서는 공급망 등의 문제가 발생해 정비나 수리에 차질을 빚고, 또 어디서는 결함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뻔했죠. 또 어디서는 전체적인 질 때문에 좋은 소리를 듣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넘어가야겠지만, 우리나라 브랜드의 고급 저속버스 모델은 현대자동차 유니버스, 기아 그랜보드, 우진산전 아폴로 1200, 범한자동차, 이스타 12i까지, 그리고 평상시엔 일반 저속버스로 쓰기가 적당해 보이지만 KGM 스마트 110E도 있는데 전북 초단거리 시외버스 노선에서 활약하고 있습니다. 유니버스는 디젤, CNG, 수소 사양까지 준비되어 있고, 그랜보드는 오직 디젤만, 아폴로 1200과 이스타 12i는 오직 전기 사양만 있습니다. 고속 시외버스는 장거리 노선도 소화해야 하는데 수소버스를 운행하려고 하니 수소 충전과 관련한 인프라가 아직 부족하고, 전기버스는 충전하는 데 드는 시간이 길거나 최대 주행 가는 거리가 수소 유니버스보다 짧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출고 대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도 디젤 버스를 선택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광역버스의 경우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아서 만약 CNG 사양을 투입해야만 한다면 현대 유니버스가 유일한 선택지가 됩니다. 그랜버드는 예나 지금이나 CNG 사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시외버스보다는 편도 운행거리가 짧은 경우가 많아 전기버스가 운행하기에도 어렵지 않은 조건에 해당하죠. 그래서 광역버스 운수사 가운데 아폴로 1200이나 범한 이스타 12i를 도입한 경우도 있지만, 처음부터 순국산 개발로 나온 차량은 아니기 때문에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중국 스카이웰 차량을 도입하기도 했는데 이건 대놓고 수입산이죠. 참고로 광역버스는 장기적으로 저상버스 도입을 의무하게 되기 때문에 모델 라인업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무튼 이렇게 국산 고급 저속버스는 내연기관 모델을 기준으로 선택지가 줄어들고 출고 대기 기간이 더 길어지면서 신차를 애타게 기다리는 일만 반복됩니다. 사실 내연기관 모델의 폭이 줄어드는 건 비단 2020년대에만 벌어진 것이 아닙니다. 수십 년 전부터 조금씩 일어나고 있었다고 봐도 무방한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지금의 KGM이 되는 쌍용 자동차는 1990년대에만 해도 대형 버스를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쌍용의 이름을 걸고 가장 마지막으로 내놓은 12m급 대형 버스 트랜스타. 쌍용 자동차는 1994년 고급 좌석 버스인 트랜스타를 공개했는데, 메르세데스 벤츠와 제휴를 맺고서 차량을 만들 시기에 해당해서 다른 모델과 마찬가지로 벤츠 엔진이 트랜스타에 탑재됐습니다. 트랜스타가 세상에 나왔을 시기 전후로 아시아 자동차에서는 그랜버드가 막 출시됐고, 미쓰비시 후소와 제휴를 맺고 있던 현대자동차는 에어로 시리즈를 한창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네오버스도 한창 살아있을 시기로 당시 BH 시리즈가 생산 중이었습니다. 트랜스타의 특징은 차량 전면 창문을 원피스 글라스로 적용할 수 있었고, 모든 트림이 HD급이었는데 세부 트림은 전장 11.56m의 SP, 전장 11.96m의 HV로 구성됐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OM401LA 엔진이 탑재되기도 했는데 V6 터보 인터쿨러 290마력의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출력이 부족하다는 평을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OM441LA나 OM442A 엔진이 탑재되는데 마력은 최대 360마력으로 향상됐지만 최하위인 S3만큼은 마력수를 낮춰 310마력까지 조정됩니다. 트랜스타는 당시 차량 가격이 1억 원을 넘었다고 알려지는데, 요즘의 대형버스 모델 구매 가격이야 억대를 호가하기도 하지만 1990년대 기준으로는 고가라는 평이 나옵니다. 고속버스 운수사 가운데서 트랜스타를 도입한 곳은 금호나 중앙 등이 있었고, 그 밖에 쌍용버스를 도입한 적이 있거나 없는 시외버스 운수사에서도 트랜스타를 도입한 적이 있다고 전해집니다. 트랜스타는 1998년 쌍용 자동차가 대우로 인수되는 과정에서 단종되는데, 결정적으로 트랜스타가 BH 시리즈와 포지션이 겹친 것이 당시 단종의 원인으로 보입니다.
얼마 가지 않아 1999년 대우그룹이 워크아웃을 겪고 채권단의 경영권이 넘어가면서 독립하지만 트렌스타는 부활하지 못합니다. 외환 위기를 겪은 이후 대우그룹의 유동성에 문제가 일어나면서 구조조정을 하는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쌍용의 이름을 걸고 버스를 생산한 건 그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우버스도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우그룹에 속해 있었던 자동차 부문이 뿔뿔이 흩어지는 과정에서 승용차는 GM에, 트럭은 타타에, 버스는 영암모자에 인수됩니다. 모자 회사에 인수된 이후에 대우버스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지 못합니다. 결정적으로 상용차 생산에 대한 경험이나 노하우가 없는 기업에서 인수하거나 방향성 등의 문제 등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자일대우버스의 이름을 걸고 대형 PH 시리즈 후속작으로 새롭게 내놓은 FX 모델이 출시 초기부터 잔고장이나 결함 등을 일으키면서 부담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경복고속이나 KD운송그룹 그리고 그 밖의 기타 운수사가 FX를 찾기라도 했지만 많은 운수사들이 대우버스에게서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형은 나빠졌어도 그래도 디젤이나 CNG 사양 고급 좌석버스로 FX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었기 때문에 현대기아와 양분하기라도 했지만 2020년대 국내 공장 정리까지 행하면서 디젤이나 CNG 고급 좌석버스는 현대자동차 그룹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1990년대 대우로의 인수로 인한 쌍용 트렌스타 단종, 2020년대는 국내 공장 정리 행보로 인해 FX나 BX까지 선택 불가, 벌써 두세 가지가 국내 내연기관 고급 좌석버스 라인업에서 사라졌습니다. 현대기아와 경쟁하던 다른 브랜드들이 셔터를 내리면서 결과적으로 현대자동차 그룹에 몰리게 되는 현상이 야기된 겁니다. 대우버스 국내 공장이 적어도 가동되고 있었을 동안 에디슨 모터스가 존속하고 있었다는 점을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한국 화이바의 버스 생산 부서에서부터 TGM을 거쳐 에디슨 모터스로 변화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역사는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이미 11m급 저상버스를 생산하고 있었던 에디슨 모터스에는 12m급 고급 좌석버스를 공개할 기회가 한 번이라도 주어져 있었습니다. 에디슨 모터스의 출범 이후 모델 이름을 스마트 시리즈로 재편하면서 모델 디자인이나 사양에는 조금씩 변화를 주고 있었습니다. 추가 모델 공개까지 할 생각도 가지고 있었던 에디슨 모터스는 2018년 부산 모터쇼에 참가해 신형 차량들을 공개합니다. 이 당시 9m급과 11m급 새 모델을 선보이고 12m급 고급 좌석버스도 모터쇼 현장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엔진은 400마력 커민스 엔진이 탑재되는데 이는 당시 대우버스 모델에서도 찾아볼 수 있던 부분입니다. 그러나 당시 중국 킹롱에서 생산한 모델을 사용한다는 점이 알려져 한국 화이바 시절과는 다르게 자체 개발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에디슨 모터스가 존속하던 시절 전장 9m급 전기버스를 내놓았고 1톤 트럭도 라인업에 포함됐는데 이것부터가 중국산 반조립이었고 에디슨 모터스가 중장기적으로 스스로 자체 개발해서 새 버스를 내놓을 계획을 어쩌면 당시엔 세우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에디슨 모터스가 12m급 디젤 버스를 내놓았다면 현대, 기아, 대우, 에디슨까지 4사 경쟁 체제로 확장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에디슨 모터스는 이른바 주가 먹튀 사태를 일으키고 경영위기까지 불거지는 등 기업이 오래가지 못했으며 KGM 커머셜로 리빌딩되는 과정에서 중국산 반조립 모델을 정리한 것을 감안하면 에디슨 모터스 이름으로 12m급 버스를 내놓았어도 오래가지 못했을 겁니다. 스마트 093이나 087 단종 이후 공백 기간을 거쳐 C090을 내놓았으며 설령 에디슨의 12m급 버스가 생산되었다 해도 KGM이 새로운 12m급 대형 버스를 출시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기존 모델 단종과 공백 기간은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대우버스 국내 공장이 정리된 시기에 해당한다는 걸 감안하면 역시나 디젤 고급 좌석버스 선택지는 현대자동차 그룹으로 폭이 좁아졌을 겁니다.